우리 1편 보시면요. 어디부터 돼 있냐? 연소, 화재, 피난 방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과목을 가지고 개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좀 많이 나왔어요. 이제 피난이나 이제 건축 방제까지 들어가서 조금 더 포괄적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첫 페이지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소의 정의인데요. 뭐 연소의 정의가 중요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개념 한번 잡아보면은 연소라고 하면은 빛과 엔드고요. 열이 있다라는 거죠. 빛만 있으면 뭐예요? 조명. 그렇죠? 열만 있으면요. 우리 겨울철에 이렇게 핫팩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걔잖아요. 그래서 연소라는 것은 빛과 열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이 생긴 거, 녹이에도 녹 보시면은 이제 녹도 빛과 열이 있는데, 자, 다시 시작할게요. 우리 그 연소라는 것은 빛과 열이 있다. 빛과 열이 있다. 그래서 그 빛만 있으면 조명이고 열만 있으면은 그냥 난방기구가 된다. 연소라는 건 뭐냐? 빛과 열이 같이 나온다라는 거, 같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만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즉 이제 녹이 생긴다라는 건 산화 반응이라고 해요. 산화 반응. 우리 반응 보면 산화 반응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산화 반응은 뭐냐면은 공기 중에 뭐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산소랑 반응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녹이 생긴다라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썩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얼굴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산화 반응을 하죠. 관리사 공부가 오래 지나가면 오래 기간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산화가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로션을 그냥 떡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기와 접촉 면적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화장품을 많이 바르는 건 뭐예요? 왜 그런가요? 그 역시 산화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바르는 거고요. 자, 농담이고요. 그래서 녹은 분명히 산화 반응은 맞아요. 산소와 반응은 하지만은 빛과 열을 수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느린 산화 과정이에요. 오랜 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연소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질소예요. 그 우리 이제 소방에서 나오는 가스리 한정돼 있어요. 많이는 안 써요. 그래서 질소도 이제 우리 가압용 가스로 가장 많이 쓰고 공기 중에 몇 프로 있죠? 그렇지. 여러분들 이런 걸 한꺼번에 알아버리면 제가 강의할 맛이 안 나요. 공기는 질소는 약 79% 정도 있고요. 산소는요? 21%. 알고는요? CO2는요? 그렇지. 이거 알면 여기 안 왔지. 정상이에요. 자, 천천히 알아가자고요. 질소 같은 경우는 산화 반응을 하지만 흡열 반응함으로 산화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소라는 개념 꼭 잡아보고요. 이런 것들은 왜 쓸데없이 갑자기 나왔을까요? 교재 이런 것을 왜 넣어놨을까요? 왜 넣어놨냐면은 이런 억구의 문장이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갑자기 엉뚱하게 좀 집어넣은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연소의 3요소예요. 가장 연소의 기초가 되는 건데요. 우리 3요소를 뭐라고 하냐 하면요.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요. 가, 산, 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는 뭐냐면은 가연물이고요. 산은 산소고요. 점은 점화원이고요. 이렇게 해야 불이 붙는다라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가연물 하면 잘 타는 것들이죠. 잘 타는 것들. 종이, 나무 이런 것들이죠. 산소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공기에 있죠. 공기도 되는구나. 근데 가로치고 신기한 게 써 있어요. 지연성, 조연성 가스라고 해요. 야, 지연성과 조연성은 뭐지? 실제로 위험물에서는 두 가지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위험물 기능장 정도는 아니니까 분리할 필요는 없고요. 지연성 하면요. 지자는 버틸 질자예요. 버티. 즉 연소를 뭐요? 버티는 성질, 버틴다. 조연은요. 우리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죠. 연소하는데 어떤 게 조연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 공기, 산소, 뭐 우리가 뭐 염소 뒤에 가면 정확히 나와요. 뭐냐면은 불소, 염소, 오존. 불소,
염소, 뭐 오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연성 또는 조연성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렇게 제가 써놓은 이유는 이렇게 이제 뉘앙스가 나오니까 좀 써놨겠죠. 자, 그 다음에 점화원이에요. 점화원. 점화원은 마찬가지로 불을 붙이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에너지가 좀 다양해요. 자, 이런 액체 가연물은 이렇게 증기운이 발생하고 있죠. 자, 증기운이 발생하는 상태인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증기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좀 끓여야만이 증기운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어요. 휘발유는 어때요? 그냥 그대로 상온에 놓자마자 뭐가 있어요? 증기운이 있죠. 이 상태에서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훅 타버리겠죠. 경유예요. 보일러예요. 이런 것들은요. 상온에서 증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좀 끓여야 되겠죠. 자, 아무튼 끓이니까요. 액체 가연물이 증발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점화원을 딱 붙이니까 불이 붙더라라는 거죠. 이때 얘는 가연물, 얘는 점화원이라는 거죠. 이때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예요? 점화원 에너지는요. 전기 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화학적인 연소 에너지죠. 열이라는 거죠. 열. 뜨거운 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표적인 이제 우리 그 연소의 어떤 이론이에요. 자, 고체 가연물이 있어요. 나무가 있어, 나무. 이게 나무라고 지정하죠, 나무. 자, 나무에서요. 제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요. 불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왜 안 붙을까요? 얘는 잘 한 번에 붙었는데 얘는 잘 안 붙어요. 왜, 뭘 해야 되냐면요. 열분을 해야 돼요, 열분. 보통 타는 것들은 뭐냐면요. 고분자 물질이에요. 즉, 고분자 물질이라는 것은 분자수가 10,000개 이상인 걸 고분자라고 하고요. 우리는 거의 다, 대부분 물질은 다 고분자예요. 뭐 고무, 나무, 의류 다 고분자예요. 자,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고요. 그냥 찌끄레기들 있죠. 나머지. 이런 것들이요. 분해가 돼요. 즉, 고분자 물질 같으면 보통 구성 요소가 이런 C라고 해요. C는 뭐예요? 탄소라는 거죠.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러면 분해될 때까지 뜨겁게 데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면 숯검둥이, 숯이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숯이 돼서 불이 좀 붙더라고요. 그래서 라이터를 탁 띄었어요. 그러면 계속 불이 막 전파되나요? 아니죠. 바로 꺼져버리죠. 왜 꺼지냐라고 봤더니 자기의 이 열로, 자기 스스로의 열로 얘를 복사를 시켜가지고 스스로 열분해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정도 화염이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라이터로 데펴야 되냐? 예, 화염이 확대되고 그 화염에 의해서 자기가 연소될 때까지 데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휘발유면 바로 불이 붙는데 만약에 이것이 등유예요. 똑같아요. 보일러의 등유도요. 이렇게 라이터로 불을 데피면요. 좀 이제 증발되면서 불이 이만큼 나요. 라이터도 탁 띄워버리면 불이 바로 꺼져요. 왜 꺼지냐고 봤더니 나 스스로 열에서 어떻게 해요? 얘들을 열분의 여긴 증발이죠. 증발을 못 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한참 더 데펴줘야 되는 거죠. 불꽃이 활발하게 탈 때까지요. 자, 열분해를 하는데요. 얘가 이제 자기 열에서 어떻게 해요? 열전달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열전달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열분해 또 가스들에 의해서 화염이 커진다는 거죠. 화염이 커질 때 어떤 거에 따라서 화염이 커지고 작아지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가연물의 이제 어떤 분자량, 잘 타는 어떤 뭐 칼로리, 뭐 이런 거겠죠. 즉, 얘를 전문용어로 연소 속도라고 하는데요. 얘가 얼마나 잘 타고 열을 많이 발생시키냐라는 거에 따라서 화염은 커지지만은 얘는 뭐 본질적, 자기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산소의 인입이에요. 산소가 얼마나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화염이 쭉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자, 저 서 있는 이 강단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얘는요, 공기를 4군데, 5군데서 받아요. 한 군데, 둘, 셋, 4군데죠. 맞죠? 위도 하나 있다. 5군데죠. 그런데 이런 공간이에요. 모서리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얘는 산소를 어디로 몇 군데서 공급받아요?
한 군데죠. 한 군데죠. 뭐 화염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렇게 뻥 뚫린 공간의 가운데 화재보다는 분명히 화염은 작겠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얘도 먹고 살려고 이제 화염을 길게 늘어뜨려요. 늘어뜨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화염이요. 이 화염이 그 위로 쭉 올라가요. 공기를 못 당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장으로 확산이 빨라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 어디 있죠? 우리 집에? 집이 없죠. 집이 갑자기 없었어. 자, 집 모서리 부분 어디 있어요? 우리 베란다 모서리, 방 모서리죠. 거긴 대부분 어떤 물질이 많죠? 커튼을 항상 끼고 있죠. 그래서 위로 타고 올라가기 좋고. 그 다음 벽 모서리 또 뭐 책장이니 가구장이니 이런 것들 많죠. 그러니까 화염이 집 가운데서 났을 때랑 방 구석 났을 때 방 구석이 더 연소 확대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하는 사람들은 방 구석 자리에는 가구를 놓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놓을 수밖에 없지.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기초 개념을 좀 알아보시고요. 자, 또 넘어갈게요. 자, 연소의 사요소예요. 야, 가산점으로 끝났는데 또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자, 가연물, 산소, 점화원. 여기서 끝났는데 얘는 연소를 발생시키는 거지. 지속은 못하더라. 지속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연쇄 반응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야, 연쇄 반응은 뭐냐? 그래서 얘를까지 합쳐서 3 플러스 1 해서 사요소다라고 해요. 우리가 연쇄 반응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활발한 화학적 현상이에요. 화학적 현상이야. 물질이 분해되고 산소와 반응하고 다시 또 분해되고 산소와 반응하고 열을 발생시키고 이런 지속적인 반응을 하는데 이때 가장 화염이 일으켜서 활발하게 확대가 되려면은 연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연쇄 반응까지 묶어서 사요소라고 하고요. 연쇄 반응을 억제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연쇄 반응 얘를 줄이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부촉매소라고 해요. 또는 뭐라고 하냐면요. 억제소라고 해요. 정확히 좀 알아두자고요. 자, 소화기, 물 소화기, 가스 소화기 엄청나게 많아요. 이 방에 동일한 화재가 발생했어요. 동일한 화재가 이렇게 발생했어요. 그런데 물로 끓려고 했더니 물은 이만큼의 물이 필요하고 분말 소화기로 쓰려고 했더니 분말 소화기는 이만큼이면 되고 가스 소화기 쓰려고 했더니 가스 소화기는 이만한 양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제일 크고요. 이게 중이고 이게 소예요. 그러면 동일한 불을 끄는데 제일 소화 성능이 좋은 건 어떤 거예요? 분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분말 중에 어떤 놈은 이만큼이면은 약재량이 가장 적은 것이 어떻게 해요? 소화 성능이 제일 좋겠죠. 우리 아이조셀 같은 경우는요 43%예요. 거의 절반 정도를 부어야 돼요. 할로겐도 마찬가지로 최소 10%는 부어야 돼요. 희한하게요. 13i1이라는 제품인데 걔는 딱 0.3%만 부으면 이게 꺼져버려요. 대박이죠. 와, 끝내주겠죠.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소화 효과는 좋은데 인체 유독하고 환경 유해성이 있어요. 써요, 못 써요? 못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약재량이 많을수록 좋은 약재 아니에요. 약재량이 적을수록 훌륭한 약재고요. 요즘은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꼭 확인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연쇄 반응을 억제하자. 그 다음에 부촉매 소화, 억제 소화. 그 다음에 이 억제할 때, 이 연쇄 반응할 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연쇄 반응 인자라고 해요. 연쇄를 계속 발생하는 물질이 뭔데? 라는 거죠. 얘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활성 라디칼이라고 해요. 어떤 것들이냐라고 봤더니요. O 라디칼, H 라디칼, OH 라디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억제 소화 중에 그래도 현존하는 약제 중에 제일 소화 효과가 좋은 건 뭐냐면은 이놈이에요. 할론 계열이 제일 좋아요. 생산은 안 되지만 있는 소화기가 있어요. 할론 11301이라는 제품이 억제 소화가 제일 좋아요. 얘들은 뭐냐면요. 화염을 계속 지속시키는 화학적 반응 중에 H나 OH 이런 것들을요 포착해가지고 없애버려요. 이게 이제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우리 부촉매 소화다라는 거에서 촉매, 부촉매 이런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좀 가시죠?